누가 딱 봤을 때 이름만 바꾸면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말고. 자, 뭐 김 작가님 뵙고 싶은 뭐 재테크 뭐 자기가 얘기하다 끝에 그래서 신사임당님 언제 시간 되실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월간서는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9월의 네 번째 대책 토크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10월이에요. 이제 연말까지 딱 100일 정도 남았다고 막 이런저런 컨텐츠들이 막 올라오고 하던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작가님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올 한 해는 좋았죠. 럭키 책이 나왔으니까. 책이 또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럭키라는 책이고요. 그 책을 쓰신 90만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작가TV의 김도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재테크 자기개발 동기부여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김작가TV 채널의 운영자 김도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작을 언제 하셨죠?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 올렸죠. 만 3년 다 돼가는데 벌써 90만이 됐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작년 4월에도 같이 월간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25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90만 유튜버. 1년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65만 구독자가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작년 4월에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뜨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런 것들이 불었잖아요. 아, 그쵸. 그때 이제 저는 노를 저었죠. 빨리 지금 콘텐츠 만들어야 된다. 슈퍼개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 다 찾아서 빨리 인터뷰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작년에 구독자가 52만 명 증가했어요. 그 전년 대비 600% 성장. 사실 떡상의 비결은 다른 책에 또 있죠. 유튜브 젊은 부자들.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유튜브를 떡상시키는 온갖 비결이 담겨 있고, 사실은 지금 뭐 그렇게 노력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운이 좋았다. 아, 운이었죠. 운이었죠. 아니, 확실한 거는 작년에 모든 재테크 채널이 떴어요. 그쵸. 작년처럼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한 해는 거의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쵸. 이제 코로나 폭락 이후에 주식시장이 반등했던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운이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하고 뭐 열심히 활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차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운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럭키라는 책을 쓰셨는데, 책에 보면 운이라는 게 들어오는 경로가 4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게 뭐죠? 일단 첫 번째는 선천적 유전적 요인, 두 번째가 시기적, 환경적 요인, 그다음 세 번째가 관계적 요인, 네 번째가 개인적 요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노력 같은 거죠, 개인의. 이 첫 번째만 사실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 나머지는 다 개인의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이 말 뜻은 운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가 내 개인의 노력인 거고, 개인의 선택이 있다라는 건데, 이 첫 번째, 선천적 유전적 요인도 사실은 개인의 요인이 있어요. 노력의 요인이. 뭐냐면, 나는 바꿀 수 없죠. 근데 내 자식의 운명은 바꿀 수 있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자식은 흙수저가 아니죠. 근데 내 자식은 곧 나죠. 내 DNA를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운이 들어온 4가지 경로 모든 것에 우리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관계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우리도 지금 관계잖아요.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운이 들어오는가? 심플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만나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환경이 좋지 않은 분이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게 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금수저이신 분들은 주변의 네트워크가 너무 좋거든요. 뭔가 하고자 하고 방향을 찾고자 할 때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이 길로 가는 길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쉽죠. 이거 예를 들면 집에 제품 하나 설치하는 것도 내가 영상이나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하면 너무 쉬웠는데 그걸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이분이 나한테 동기부여도 당연히 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가정에 겪는 시행착오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안 만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성공한 사람을 사실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궁금한 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메일이든 편지든 SNS 메시지든 보내자. 일단 보낼 창구가 있어. 그러니까요. 옛날에 없었거든. 두 번째는 보낼 때 제발 그 자소서를 쓸 때 그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도 500자면 그 분량 뭐 100자 쓰면 탈락이에요. 80% 이상은 채워야 되거든요. 한 460, 70자 정도. 그렇죠. 그래서 메일 보낼 때도 A4 용지 한 장 이내. 다만 반장 이상.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그 메일 다 읽을 시간 없습니다. 설 때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상대방이 뭘 원할까,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당연히 진정성, 뭐 육하 원칙을 담아서 자기 사진 넣으면 좋고, 왜냐면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쵸. 상세하게 담는 게 좋은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한 명한테 보내면 안 되고 한 10명쯤한테 보내서 10명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20명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한 명한테 뭐 10번 보내지 말고 그건 독촉창이고 스팸 메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여러 명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럼 그 중에서 사실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나한테 답장이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답장이 없어. 그러면 자기 메일 보낸 내용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0명, 30명까지 보내요. 그리고 보낼 때 주의사항은 제발 그 맞춤형 메시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딱 봤을 때 이름만 바꾸면 누구에게나 보낼 네.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말고. 자, 뭐 김 작가님 뵙고 싶은 뭐 재테크 뭐 자기가 얘기하다 끝에 그래서 신사임당님 언제 시간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일단 내가 시도를 하자. 메일을 보내자. 두 번째는 성실성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분량 이상은 담되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담지 말자.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육하 원칙이라든가 내 사진, 왜냐면 그 사람 날 모르니까 그런 거 담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담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맞춤형으로 보내자. 그리고 이거를 많이 보내자. 이거 다 지키면 진짜 자기가 성공한 분야에 한 명은 무조건 만납니다. 사실 또 이제 돈 많으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분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대의 명분이 중요하지. 이게 뭐 명분이라든가 실리에 관한 부분도 제 책에 되게 길게 담겨져 있는데 심플하게 정리하면 사실 실리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김작가 TV는 구독자 90만 명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섭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분들한테도 이득이 될 것들이 도움이 있어요. 되는 거죠. 도움이 될 것들이.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실리에 갖추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실리가 있기 전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분한테 명분이 실리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 이 채널에 나와야 될 이유. 그냥 그 사람은 이 채널 말고도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그래요. 역사에서도 전쟁을 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따졌어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하정우가 그러잖아요. 형님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 그래서 최민식이 명분을 만들어 가자. 맞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설득할 때 이 두 가지는 저는 궁극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운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내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운이 찾아온다거나 네. 또는 운이 찾아오지 않아. 네. 이런 경우에는 버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네. 첫 번째가 자격지심. 두 번째가 피해의식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을 만나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자격지심과 피해의식부터 저는 없앴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배울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격지심과 방어 기제 때문에 이 사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서도 돈을 많이 버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딱 영상이 있으면 우리 정말 좋은 얘기를 했어도 그 밑에 댓글에 안 좋은 것도 막 달리잖아요. 그쵸. 그거는 사실은 정말 이 메시지를 내가 잘 이용하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이걸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동창이 2명 있었어요. 한 친구는 서울의 명문대를 갔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대구의 지방 국립대를 갔어요. 경북대라고. 그러니까 저는 계명대였는데 학교는 좀 사회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은 우리가 나랑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한 25살 때인가 4살 때였나?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영어 성적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명문대 친구는 토익이 만점인 거예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 친구는 이제 토익이 한 900점인 거예요. 그때 토익 몇 점이었어요? 토익 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치는 토익은 220점이었어요. 역대 최고 토익 성적은 420점. 그리고 포기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순간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너무 발동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지금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점수대로 탁 이 격차가 느껴지는 순간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난 지금 제 인생 제대로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잘못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 한 2년 동안 못 봤어요. 토익 점수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웠던 거죠. 그 친구들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되게 친하게 다시 지내고 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어떻게 하면 토익 만점 맞니? 어떤 교재를 봐야 돼?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난 그 자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테이블에 있는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하면 만나고 이런 얘기 다양하게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 할 필요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얻을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 세상을 깨는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들겠죠. 근데 그걸 깨야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성공한 사람이 그런 걸 나한테 딱 깨줄 수 있거든. 성장하고 싶을 때는 계속 위를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쵸.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 때는 조금 밑을 보는 것도 그렇죠.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돼. 성장해야 되는데 밑을 보고 자괴감이 올 때 위를 보면 계속 자괴감이 오고 성장은 안 해도 되고. 성장하고 싶을 때 위를 봐야 되는 건 진짜 너무 맞는 말이죠. 맞아요. 여기 또 사람의 기운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강우영 님이 운의 총량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운의 총량이요? 뭐 일단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내 운을 대학 가는데 다 썼어. 지금 우리 와이프 만나는데 다 썼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책, 럭키 책에서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운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호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막연히 생각하면 막연한데 아까처럼 뭐 관계적 요인, 그다음에 선천적 요인 이런 것도 한 것도 운이 들어온 경로를 딱 4가지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지금 노려야 될지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자, 질문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가 드려보면 운의 총량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운의 총량 같은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를 누가 어떻게 수치할 것이며 운이 내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잘하고 있으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질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강혁진 님이 인생의 운의 총량과 제 총량이 같다? 그럼 좀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구라도 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운의 총량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정해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운의 다른 이름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 네. 그리고 그 운의 다른 이름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운을 부를 수 있고요. 나쁜 운을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쉬운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오늘 강혁진님과 제가 저녁에 오늘 기분 좋아서 촬영하고 밥 먹고 뭐 하다가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끌고 왔네요. 그럼 차를 끌고 왔으면 당연히 그냥 대리를 하던가 차를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 흥이 나서 여기서 뭐 마포면 뭐 얼마 안 걸려. 요즘에 거리두기 때문에 운전 자주 따네. 갔어요. 걸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운이 나빴다고 얘기하겠죠. 아씨, 운이 안 좋아서 내가 걸렸어. 강변북로를 탔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뻔히 보이는 결과였거든.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치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단속에 걸릴 수 있죠. 단속에 안 걸리더라도 내가 누구를 치릴 수도 있죠. 그리고 단속에 걸리고 누가 치워서 뉴스에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밖에 없잖아.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그 수를 던지면 안 되는데 악수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악의 악수를. 근데 이게 정말 운이 나빴던 것인가?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뿐이다.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A와 B 중에서 어느 선택이 옳은지 모르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더 많은 선택들은 명확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있죠. 내가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야, 지금 친구가 술 마시자 했으면 기분이 지금 술 마실 기분이 났으니까 마시러 나간다. 그럼 누가 봐도 공부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좋은 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보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다음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은 내가 계약서 사인하든 뭐든 지금인데 이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다음 그림이 어떨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이성적이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회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운의 총량이 있진 않는데 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와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은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내가 쌓아온 것들이 허용하는 기회와 선택의 양은 그쵸. 한계는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더 넓히려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단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운의 총량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고 칠게요. 100개. 옆에 있는 친구 한 개도 시도를 안 했어요. 총량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왼쪽에 있는 친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네. 가겠죠. 그래서 저는 운의 최소한의 법칙이 시도. 모든 운과 기회와 선택은 시도에서 온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김 작가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